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발표를 맡은 전민경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및 법인 소개, 실습 일정과 내용, 기관의 장단점, 실습 후 느낀 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관 소개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영종동에 위치해 있으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경으로 특이하게도 장애인 복지관과 같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크게 4가지의 핵심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의 허브를 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식당이 있으며 2층에는 임용실과 카페 꽃다비가 있고 3층은 각종 프로그램실이 있고 4층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과 대강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미션이고 비전은 앞서 설명드렸듯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 조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3대 기능인 사례관리 기능, 지역 조직 기능, 서비스 기능과 그 외에 혜택 안내 전담팀까지 총 4가지의 핵심 부서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하여 만든 공익법인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같은 건물을 공유하는 장애인 복지관도 같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과 그 내용입니다. 실습 기간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차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대체적으로 기관과 기관을 둘러싼 환경, 지역사회에 대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보다 더 깊이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행정 업무의 기초와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섭외하여 모의 인테이크를 경험해보고 사례관리 시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과제물은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2주차에는 지난 주차에 작성하였던 사례관리 시트를 실습생과 슈퍼바이저가 모여 모의 사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 등 본격적으로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참관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차 마지막에는 중간평가서를 작성하여 그간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더 배우고 싶은지, 실습기간 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 실습생에 대한 확인 겸 배려를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차에는 실습평가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중간중간 이동 세탁 서비스, 나눔 교육 지원, 은빛 난타 봉사단, 외부 공연 참가 및 보조 등 실습 업무를 병행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바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 하나하나가 다 인상 깊었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 보도문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보고 SNS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실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SNS에 저희가 만든 게시물이 올라가는 일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평가회는 저희가 3주간 했던 일들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획했던 프로포저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앞에서 선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4주차입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각 실습생들이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은 부서를 선택하여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 조직화팀에서 마지막 주차를 보냈었는데 주요 업무는 후원자나 봉사자 화수분 관리 및 행정 업무였습니다. 원래는 지역 조직화 사업만큼 외부로 바쁘게 나가는 팀이 없었으나 코로나가 마지막 기획 단계가 격상되는 바람에 기존에 기획했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아쉬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복지 사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신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관의 분위기가 화목합니다. 이는 어느 한 부서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 주기로 인사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실습생들이 걱정할 수 있는 요소인 일은 안 가르쳐주고 잡초뽑기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기관의 분위기가 좋은 만큼 실습생인 저희들에게도 관심을 주시고 오히려 더 챙겨주시려던 모습에 더 열심히 하려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셋째, 실습생들을 위한 개인 공간. 다른 실습생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실습하는 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실 하나를 빌려 저희 실습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여유 시간에 편히 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실습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필요하면 협업도 하면서 재밌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별한 편의시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기관 내에 카페가 존재합니다. 가격도 일반 카페보다 싸고 양도 많아서 저도 2주차부터 무척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에 치중된 듯한 사업들. 기관에 속한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로 담당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클라이언트나 사업의 노인 중점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기획된 것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가용이 있거나 집이 가까워 도보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 실습 신청서를 넣기 전에 네이버나 구글 지도에 검색하셔서 출근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는 버스는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제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연을 벗어나면 배차 간격과 수가 현저히 적어진다는 점 명심하세요. 실습 후 느낀 점입니다. 첫째,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목표로 사실 실습을 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는 땡땡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습이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사란 어느 특정 대상에 대한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대응이 가능하고 어느 문제에 대해 한정된 시각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사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의사소통 기술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적 기술이 있지요. 저는 실습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 필요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말을 잘하고 잘 듣고 잘 중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에 있어 운전 가능 능력은 필수가 아닌 기본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또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을 옆에서 보고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일을 찾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동량 복지 사업이 많이 증가한 요즘에는 거제 곳곳을 누빌 정도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운전은 있어서 좋은 게 아닌 없으면 안 되는 조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나는 치매가 틀림없다. 보통은 3학년에 실습을 다녀오들 오시겠지요. 누구나 공감할 사항이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간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머리가 배치장이 된 것처럼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게 그거였구나 떠올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은 기획적인 아이템보다 필요한 대상이 먼저다. 사실 이 말은 실습하면서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템을 위주로 접근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획했던 것들을 싹 갈아엎고 우리가 만나본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습박람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